안녕하세요. 7월이 시작되며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떠난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7월부터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갱신하였고 스트래티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간의 중요한 시황들을 핵심만 정리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 예정이니 시황을 보지 않으실 분들은 마지막 부분이라도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 영상 이미지를 최대한 간략히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투자 전문 매체 더모틀리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최근 12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배경에는 기관 수요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긍정적인 시장 심리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28% 넘게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장 시작과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비트코인은 사이클과 같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기관 수요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특히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전략적 준비금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스트래티지를 비롯해 일본의 메타플래닝, 유럽의 더블록체인 그룹 등 다양한 기업이 본업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관련 법안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문화 움직임은 장기적 정책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정책적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호재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낙관적 심리로의 변화입니다. 암호화폐 탐욕 지수는 4월까지만 해도 중립 수준인 50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70을 기록하며 탐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상승장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35%, 브라질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외 요인이 심리지표를 되돌릴 경우 비트코인도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향후 단기 흐름은 시장 심리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하는 것 역시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1만 7,1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부터 이어진 이번 하락은 최근 랠리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이 대거 실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총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8,59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습니다. 차익 실현 총 35억 달러 가운데 56%인 19억 달러는 155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락은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최고 경영자 아비나시 세카르는 비트코인이 11만 7,400 근방으로 후퇴한 것은 급격한 랠리 이후의 건전한 시장 역학을 반영한다며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업체 나인포인트 캐피털 CEO도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며 모멘텀과 펀더멘털 모두 지속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BTC를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지갑들에 7월 들어 총 24만 8천 BTC가 추가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래티지가 BTC 유통량의 3%를 보유 중으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4,225 BTC를 추가 매수해 현재 60만 1,550 BTC를 보유하며 장기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장기 보유 물량이 확산되면서 향후 비트코인의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흥미로운 뉴스는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보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투자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뱅가드는 비트코인을 부정하면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 간접 노출을 가진 기관이 됐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뱅가드는 스트래티지 클래스 A 주식 2천만 주 이상을 보유해 지분율 약 8%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92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스트래티지를 통한 비트코인 간접 노출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마이클 셀러의 주도 아래 60만 1,500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실상 비트코인 상장 기업으로 주요 지수에 편입되며 패시브 펀드들의 자동 편입 대상이 됐습니다.
뱅가드의 이번 보유는 의도적 투자라기보다 인덱스 추종 전략에 따른 자동 매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적 자산 배분 전략을 강조해온 뱅가드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규정해왔지만 자산 운용 자동화 구조 속에서 현실과 주장의 충돌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은 뱅가드의 바나모아페 기조와 실제 포트폴리오 간 괴리를 지적하며 현행 자산 운용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에서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폐 노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암호화폐를 신념이 아닌 시스템상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의 S&P 편입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상의 스트래티지 매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가 빠르게 자산을 늘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BIT의 순자산이 이달 안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강세와 기관 수요의 결합 효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최근 자금 유입과 비트코인 급등 덕분에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S&P 500 ETF인 IVV를 앞서며 연간 1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중입니다. IBIT의 가격 변동성도 점차 낮아져 기존 전통 금융 ETF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 기관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BIT의 성장 배경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의 상호작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구조는 비트코인 수요를 높이고 이는 다시 ETF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블랙록의 운용 차산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IBIT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며 ETF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3,294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 총 보유량은 71만 7,388비트코인, 평가액은 838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약 110만 비트코인의 65% 수준이며 월 4만 비트코인, 1일 약 1,300비트코인씩 매입하는 속도로 볼 때 2026년 5월이면 사토시 보유량을 추월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13만 달러대 중반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KT 스톡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측정된 추세 연장 패턴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중기 목표가를 약 13만 5천 달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수개월간의 횡보는 이제 고대 역사처럼 느껴진다며 강한 상승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티엘렌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7월 10일 발생한 기술적 돌파 시그널은 역사적으로 2개월 내 평균 20% 상승을 이끌었다며 단기적으로 13만 3천 달러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16만 달러 도달 전망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VRG 리서치의 닉러크는 투자자들은 현재 사이클의 다음 주요 저항 구간을 15만 달러로 보고 있다며 블랙스완 이벤트가 없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자체 기술 분석도 불 플래그 패턴 돌파를 근거로 13만 2천 달러에서 13만 8천 달러를 단기 목표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니크 퍼크리는 이번 랠리는 전통적 검색량 증가나 앱 다운로드 순위 변화 등 포모의 징후 없이 오직 기관 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니크 퍼크린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최근의 상승이 이전 영상에서 분석드린 것처럼 기관의 주도에 의해 상승된 것으로 아직 개인 단위의 포모 현상이나 개인의 과열 징후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은 아직 상승장의 극초입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아마존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금,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전통 자산군과 비교해 저평가된 규모가 작은 시장으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이나 금 등 기존의 전통 자산군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 이러한 자금들은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 같은 투자 종목의 시총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중 계속하여 비트코인의 지루한 횡보가 지속되었고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7월 이전까지는 여러가지 근거 자료들을 보더라도 조정이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7월이 되었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상승의 징후도 없었고 대중들 대부분은 지쳐 있었고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던 많은 유튜버들은
90K까지 하락을 외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단기적 예측이나 차트적 근거에 의해서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를 투자해서는 안 되며 결국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투자 수익을 얻는 것임을 이번 상승장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횡보장을 못 견디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인버스를 선택했거나 양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번 상승으로 인해 아마도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서는 총 5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과거 첫 번째 높은 고점에서 환호, 그리고 갑자기 급격한 엄청난 하락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횡보와 반복되는 조정과 대중의 부정적 인식 상승,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승과 중간 조정으로 줄 때 먹자는 심리의 확산, 그리고 나서 그 상승을 능가하는 최고의 상승. 제가 예전 테슬라를 투자했을 때나 미국 지수 혹은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도 세부적인 흐름은 달라도 늘 이러한 사이클로 대중의 심리가 작용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갔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는 네 번째 사이클, 즉 갑작스러운 상승과 본전 심리 그리고 야객절의 유혹에 빠지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작년 말에 투자한 분들은 이제 본전에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일 것이고, 그보다 일찍 투자한 분들은 아마도 현재 약간 수익 구간일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점을 높인 상승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본전이 다시 손실 구간으로, 수익이 다시 본전 구간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래 수익을 줄 때 먹는 것이 옳다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결국 오랫동안 투자한 인내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번 사이클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간이 최저점에서 손절을 버텨내는 유혹보다도 오히려 더욱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낙오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손절의 구간에서는 자신의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주저하게 되지만, 본전이나 입절 구간에서는 실패한 구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리고 지속해서 보유했다가 하락했던 이전의 기억들로 다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투자는 이번 상승이 예측 못하게 오른 것처럼 다음 상승 역시 순식간에 이루어져 이번 상승장을 결국 놓쳐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이 부담되는 분들은 하락을 대비하는 예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보여지며, 저처럼 이번 상승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타기를 하지 마시고 예수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상승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250불의 저점에서 잘 인내해 주셨고, 바닥 근처에서 수많은 퍼드들과 공포에 대해 영상을 통해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잘못된 정보인지 구독자분들에게 이슈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현재 나브 프리미엄을 볼 때 저는 비트코인 상승장의 초입, 즉 바나나존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으로 그 가치를 부정하고 싶어도 결국 그럴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과 이론가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했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의도적 하락과 조정에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인에서 기관으로의 비트코인 이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영상에서 저는 7월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욕해도 좋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승으로 너무 흥분된 기대를 하거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못 따라간다고 비관론적 견해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상승을 바라볼 때입니다. 반드시 상승장에서도 추가적인 중간 조정이 올 것이고, 또다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공포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락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 예수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예수금을 확보하고 중간 조정이 올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상승의 시기를 바라보고, 모두가 상승을 바라볼 때는 냉정히 조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승을 기다리며 예수금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점으로는 지금의 상승은 대중의 포모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승장의 극초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매도를 고민할 시기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게시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복적으로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묵묵히 우상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MVRVG 스코어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이클 패턴들과 온체인 지표들을 볼 때 현재는 상승의 고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상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구독자분들이 단기적인 상승이나 하락의 관점을 보는 채널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고, 특히 이번 구간에서 제가 새롭게 검증한 여러 단기뷰를 제시하는 채널들이 대부분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단기뷰를 보면 마음은 편안해질 순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 관점들은 늘 중요한 순간에서 의도치 못한 상승과 하락으로 틀릴 수 있기에 이러한 관점을 믿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우상향과 이러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매수나 매도 방법 그리고 투자 관점들을 공유해드렸지만 요약하자면 제 철학은 심플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간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실증 사례로도 수많은 사례로 검증했고 수많은 투자 성공 구루들은 이 점을 강조하기에 저는 단기적인 관점이나 가격 예측을 과감히 무시하며 흐름을 예측했다고 오만하게 첫 점을 기다리거나 고점을 확신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격 관점으로 단기에 있어 사고팔고를 반복하거나 하락을 예측하고 인버스를 매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행운과 우연이 계속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운이 계속되어 자산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제시 리버무어의 사례처럼 이를 내 소중한 투자금을 걸고 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점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스트래티지의 동일 가격대를 보고 많이 녹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한 하락 비율 역시 추후 상승에서 단 하루의 상승으로 모든 것이 만회되는 그 순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지난 스트래티지의 역사이며 저는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사이클에서 최고점이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단 한 주의 물량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수량을 늘려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점점 사지 않은 자들에게 포모와 조급함을 불러올 것이고 지금이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중의 포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관계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사이 비트코인은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수익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의 상승분만큼 아직 충분히 상승하지 않아 충분한 저평가 영역이며 이는 나브 프리미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나브 프리미엄이 오르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브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는 것이 아직 스트래티지의 고점이 많이 남았다는 반증이며 아직 시장이 과열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간만에 구독자분들과 영상과 댓글로 소통하게 되어줬습니다. 저도 휴가의 후유증을 정리하면서 이제 영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차분히 이 상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